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을 소개해볼까 해요. 제가 이사 갈 날이 2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월 초쯤에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저희 집을 한번 기록할 겸 이제 다음 집이랑 또 어떤 느낌으로 바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저희 집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개에 앞서서 저희 집은 투룸에 19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 일반 빌라가 아니라 오래된 저층 아파트거든요. 저층 아파트가 뭐냐? 5층 이내에 옛날에 지어진 그 아파트형 건물인 것 같은데 저는 옛날부터 여러 동네에 많이 살아봤지만 오래된 저층 아파트나 주공 아파트, 구옥들에 많이 살았어요. 제가 이런 무드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신축 그런 빌라보다는 훨씬 가격이 싸고 뭔가 틀에 박힌 구조가 아닌 좀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뭐 이거는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낡았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꾸미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거슬리는 게 없어야지 좀 내 집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생각하는 느낌에 맞춰서 이 집을 꾸미려고 되게 계획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구옥들의 좋은 점은 집주인분들이 이렇게 직접 꾸미는 걸 좀 허락해 주신다는 점? 저는 구옥을 좀 그래서 항상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옥에서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약간 촌스러운 듯한 벽지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보기 힘든 그런 창 그런 것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리고 제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프로 넉마꾼입니다. 넉마주의라는 말 혹시 아세요? 좋게 말하면 리사이클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길에 있는 물건들을 주워오는 걸 넉마주의라고 해요. 저는 거의 다 대부분 길에서 주워갔거나 아니면은 뭐 동묘시장 같은 데서 사왔거나 뭐 친구가 준 물건 당근마켓으로 많이 또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원래 없는 편이었고 그거를 이제 난 넉마꾼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길에 다닐 때마다 항상 레이더를 켜고 그렇게 줍고 다녔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 좀 모던하고 하얗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집을 보면은 조금 많이 다르구나 느끼실 것 같고 저처럼 색감이 많은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빈티지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네? 라고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일단 처음 들어오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레드 카펫인 것 같아요. 저희도 롤카페트 시공 자체는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많이 좀 버벅거리면서 했어요. 제가 직접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 카페트 가게를 검색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샘플도 보고 롤카페트 시공하는 방법도 물어봐서 제가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 현관입니다. 현관문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저희 집은 중문이 따로 없어서 이런 커튼을 걸쳐 놓았고요. 열고 들어가면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 바로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빨간 거울이 걸려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 공간은 제가 옛날에 빈티지 옷 팔 때 썼던 이 마네킹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마네킹이랑 얘는 예전에 제가 주웠던 상인데 잘 보면 뒤에 이렇게 다리를 펴서 상으로 쓸 수 있는데 저는 얘가 이제 낮다 보니까 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한쪽 벽을 이렇게 담당하는 장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시계가 있어요.
얘는 이제 동묘에서 샀던 시계고 아마 한 2만 원 주고 샀나? 제 단골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되게 싸게 주고 잘 산 시계입니다. 약간 너무 촌스럽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모던하지도 않은 약간 아저씨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는 시계예요. 거실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아마 이쪽이 이렇게 저쪽 방이었던 것 같아요. 확장 공사를 해서 거실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개인분이. 그리고 베란다도 확장형 베란다로 베란다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한가운데 테이블을 뒀어요. 이 상은 굉장히 폭이 깊죠. 저희 영감님이 가구 쪽 일을 한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집에 처음 왔을 때 작업용으로 쓰기에 테이블을 알아보면서 이 생각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상들이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작업하기도 하고 좀 넓은 걸 선호해서 이 책상은 영감님께 특별 주문을 해서 공장에서 맞춤 제작한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손님 오면은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의자는 이케아에서 샀던 것 같아요. 블랙 색상에 맞는 좀 소재도 비슷한 테이블 의자를 2개를 이렇게 샀고 이거는 제가 주로 앉아서 사용하는 의자인데 처음에는 예쁜 디자인의 의자를 썼었어요. 이렇게 등받이도 높이 올라오지 않고 색상도 좀 저희 집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의 의자를 썼었는데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정말 급속도로 빨리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약간 사무적인 의자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싸고 좋은 의자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메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여기서 다 사진을 찍으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 포토존이죠. 제가 보통 이런 물건들을 주워오는 것이 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니면은 오래된 그런 주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에서 주워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이 거울장 외에도 장롱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장롱은 너무 들고 오기에는 크기도 하고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했고 이 거울장을 가져오려고 보자마자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가는 길에 나 집에 들어오면서 저걸 들고 들어와야겠다. 속으로 침을 발라놓고 학교를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거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거울이 있었거든요. 아마 경비 아저씨가 거울 부분을 깨서 수거를 해놓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얘를 다 이고 지고 가지고 와서 거울을 따로 제가 맞춰서 이제 쓰게 된 거울입니다. 좀 더럽죠? 아무튼 이 농마주의는 이 거울을 주우면서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기도 하고 좀 저희 집의 시그니처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이쪽을 보여드릴까요? 가장 오래된 화분이에요. 본스테라고. 그리고 이 화분은 제가 만든 화분입니다. 이거는 저의 영상에 자주 나오는 저의 도자기 선생님이자 맛박사님으로 나오시는 분의 공방에 가서 만든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경이라고 하죠. 옛날에 쓰던 화장대 거울 같은 건데 위에 엽서랑 이런 그림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자개장은 주웠다기보다는 이제 아는 분이 제가 이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집에 이 가구를 버리시면서 제가 이 자개장을 가져왔습니다. 얘가 사실은 이렇게 이 2세트가 이렇게 세로로 쌓아서 쓰는 애예요. 약간 합체가 되는 애들인데 저는 이렇게 길게 옆으로 펼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묘하게 단차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좀 수납 공간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집에 이곳에다가 많이 이제 짐들을 넣어두고 쓰고 있습니다. 이 위에 소품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집에 오면서 메인 컬러로 생각했던 조합이 블랙이랑 레드랑 그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는 그림을 직접 그려서 이렇게 DP를 해놨고, 얘네들도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모으게 된 애들인데, 이 촛대는 친구가 보내줬어요. 독일에 있는 친구가 자기 이제 프리마켓에서 샀다면서 이렇게 뒤에 걸어갖고 여기에 초를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촛대고요. 친구 하나, 저 하나 해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얘는 제가 이제 동묘에서 발견한 아이인데요. 제가 자주 가는 동묘에 그릇 가게가 있어요. 옛날 되게 오래된 빈티지 그릇을 파는 가게인데 거기 안쪽에 창고까지 들어가가지고 발견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작은 거울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뭐 따로따로 모았는데 묘하게 톤이 맞아서 같이 두고 DP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집에 있던 앨범이에요. 자취를 나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만 엄선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잘 어울리죠? 이렇게 톤이.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 어항은 누가 주셨어요.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다가 안 키우게 됐다고 하면서 어항을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물고기를 키워보려고 했다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좀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고기는 키우지 않고 이렇게 돌하고 모래만 넣어서 장식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친구가 선물해준 접시에 샤인머스켓 먹고 남은 꼭지를 이렇게 말려서 두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장 늦게 들어온 식물이죠. 아스파라거스. 한번 좀 죽었다가 새잎도 많이 나고 많이 이제 몸살을 앓고 좀 적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양키 캔들을 넣어놓는 캔들 워머입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 위에 소품들을 배치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쪽은 약간 쉴 수 있고 음악도 듣고 하는 공간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렸던 그림이랑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팔고 있는 포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받았던 화분이랑 이쪽에 오시면은 오디오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오디오예요. 삼성 오디오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턴테이블도 있고 라디오도 되고 CD도 되고 테이프도 됩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발견하고 아마 4만 원인가 정도 되는 가격에 데려왔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라디오랑 LP판 듣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LP판들이 여기 세워져 있어요. 뭐 LP를 모으는 취미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닌데 저희 본가에 아버지가 LP판을 정말 많이 모으셨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거기서 이사 나올 때 몇 개 훔쳐왔습니다. 이런 보스턴이라던가 AC/DC도 있고 뭐 레드 제플린도 있고. 저도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올드 락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따로 모아 사서 모은 이런 LP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는 작은 뭐 향 피우는 오일 버너도 있고 제가 여행 가서 사왔던 인형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가게에서 산 조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모았던 포스터도 있고 그리고 친구한테 받은 엽서들을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이쪽은 저번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이런 1인 소파를 하나 더 가지고 앉아서 여기서 멍도 때리고 책도 읽고 뭐 영상도 보고 이렇게 약간 쉬는 포인트로 이쪽에 의자를 갖다 뒀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 시계도 제가 출근하다가 발견한 시계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쉽게도 이거 하나는 없었어요. 이 하나, 추 하나가 없었고 그래도 다행히 시계 자체가 되게 밖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시계입니다. 뭐 소개하다 보니 새 거가 없네요, 거의. 책장도 주워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살 적에 그 동네도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고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오래된 옛날 스타일의 가구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들고 왔던 책장입니다. 옛날 가구라 그런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런 딱 무게감 있는 가구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정말 좋아하는 가구 중 하나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이런 작은 액자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이랑 뭐 친구가 줬던 그림이랑 이런 거 넣어놨고요. 이 테이블 매트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샀어요. 얘랑 이쪽에도 있는 이 세트예요. 얘네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1,500원씩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름다운 가게 가면은 상태도 되게 좋은데 엄청 싸게 물건을 팔거든요. 이런 빈티지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아름다운 가게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이제 취미로 만들었던 도자기들, 이런 귀여운 모형 같은 거랑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저게 장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 칸에는 뭐 이것도 제가 만든 도자기인데 여기에 이제 향수랑 좋아하는 화병이랑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제 친구가 제 생일에 선물해준 그릇이에요. 제 취향일 것 같다고 선물을 해줬는데 제가 호불호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이런 선물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제가 보는 책들이 있는데 이게 90년대생들이라면 모두가 봤다는 그 책.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가 자주 가던 헌책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전권 결제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17권만 없거든요. 그 홍은영 작가님 버전에서는. 그래가지고 17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조명을 놨는데 원래는 테이블 조명으로 사려고 당근마켓에서 샀던 조명이었는데 좀 놓기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천장에 간접 조명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쫄라가지고 가지고 온 이런 팻말이고 뭐 제가 키우는 이 스킨답소스 화분들. 원래 이게 부모님네 있는 화분 그 모체에서 진짜 한두 줄기 떼온 애를 이제 물꽂이를 해가지고 이만큼 키웠습니다. 진짜 많이 자랐어요.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책장을 휘감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방 쪽에 손님들이 자주 오시기도 하고 처음에 제가 이 공간을 작업실 겸 해서 쓰려고 이제 투룸으로 알아본 거여가지고 손님이 오시면 너무 생활감이 느껴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병풍을 두어가지고 공간을 좀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요. 병풍을 열면 좀 생활감이 넘쳐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의 주방입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방은 항상 뭔가 꽉꽉 차 있어요. 저도 막 예쁜 타일 같은 거 벽에다가 붙이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공사가 커져가지고 너무 눈에 안 띄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제가 옛날 이런 빈티지한 잔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런 잔들을 잔뜩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조 바꾸면서 이쪽으로 침실을 옮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문발을 달아가지고 가림막을 해놨고 이렇게 들어가면 침실은 사실 뭐가 많이 없어요. 제가 좀 잠을 그렇게 푹 못 자는 스타일인데 침실에 뭐를 많이 두면 깊게 잠을 더 못 자는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짐을 많이 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퀸 사이즈 매트리스 하나 두고 뭐 저는 프레임 같은 거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침대가 좀 낮은 걸 선호해서 뭐 옆에 뭐 선반이랑 그리고 이 커튼은 제가 이런 짜투리 천 파는 가게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천을 떼다가 뭐 침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쿠션이라던가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없어요. 그냥 짜투리 천 잘라가지고 끝에 봉제도 안 하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커튼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집에서 스트레칭 하거나 요가 할 때 이쪽 공간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요가 매트가 있고 뭐 이런 그림 그릴 때 쓰던 프레임을 여기에 두고 천을 걸어가지고 좀 공간을 채워주고 있고 여기 이제 선반을 좀 보면 제가 먹고 씨를 심어가지고 아보카도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진짜 무섭도록 빨리 자라요. 이 선반은 친구네 할머니네 가가지고 받아온 선반이에요.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자기네 할머니네 집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은 와보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이 되게 옛날 물건이 많았거든요. 되게 예쁜 빈티지 물건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 일꾼으로 가가지고 일당으로 받아온 선반입니다. 원래는 이게 3단이 아니고 아마 5단인가 6단짜리 코너장이었는데 친구랑 이렇게 반띵을 해가지고 나눠 가졌어요. 이것도 아마 친구네에서 받아왔던 바구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고 이 선반은 제가 이거 좀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 선반은 원래 그냥 원목 선반 아시죠? 되게 흔한 하얀 원목 선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크릴로 칠했어요. 위에 이제 오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키우는 식물이랑 뭐 식물 등 이렇게 스탠드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 집이 사실 기성 제품이 많은 집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좋아해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고 한번 물건을 사면 되게 오래도록 아껴 쓰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있어요. 저희 집을 보시는 분들이 좀 개성 있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집이 개성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 집은 나다운 공간이어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누군가는 모던하고 깨끗하고 그런 단정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화려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취향과 본인의 성격에 맞는 그런 집들에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인테리어가 한 2년 전에 저의 취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은 계속 변하잖아요. 저도 취향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이 다음 집이 또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나만의 공간을 좀 채우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런 취향의 발산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랜선 집들이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랜선 집들이였어요. 안녕. 바이.